안녕하세요. 긍정마인드로 가는 길 긍정로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하시지 않으셨을까요? 나는 분명 잠을 충분하게 잤는데 아침에 알람을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? 낮 동안 일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분명히 이제 잠이 깰 때가 됐는데 잠은 깨지도 않고 몸은 계속 무겁고 축축 처져서 물 먹은 손마냥 계속 팔다리도 무겁고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혹시 앞에서 말했었던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이나 내 의견을 거절하거나 비판했을 때 평소보다 더 막 우울해지고 아니면은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른다거나 이런 경험 해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. 몸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말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? 또는 나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나?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우울증의 증상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느낀 거 아닌가? 도대체 피로랑 우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?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잘 놀고 유튜브나 웹툰 같은 걸 봤을 때도 정말 깔깔깔깔 잘 웃으면서 했는데 우울증이 될 수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우울증은 불안, 초조, 수면을 푹 못 잔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생각하실 텐데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또 다른 비전형적인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셨나요?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 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. 우울하다고 지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인지 알아채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비전형적인 우울증, 도대체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일단 기분 반응성이라는 게 있는 상태로 4가지 중 2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보통 진단이 내려지는데요. 거절에 대한 과민성, 사지의 무거운 느낌, 식욕이나 체중의 증가, 과수면 경향 이렇게 4가지의 증상들이 있는데요.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이 있다는 거지? 어떻게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이라는 거지? 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웠었는데요.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기분 반응성이란 좋은 일,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건데요. 우울감이 없을 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100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3개월 이내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던 게 50점 이상이다 라고 체크를 하셨다면 반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. 이렇게 반응성이 있는 상태에서 4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체중의 증가 또는 식욕의 증가예요. 체중의 증가는 4kg 이상 살이 쪘을 때, 식욕의 증가는 뭔가를 막 먹고 싶어 라는 강한 욕구가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일 때, 오늘은 모든 음식을 진짜 다 먹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식사를 하는 상황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있을 때, 그리고 폭식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을 때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과도한 수면 양상입니다. 과도한 수면 양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자던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이 되거나 우울감이 없을 때 대비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 사지의 무거운 느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었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인데요. 몸이 납덩이처럼 너무 무겁고 정말 사소한 일을 하는데도 내가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거절에 대한 과민성 같은 경우 최근 2주 동안 아래 5가지 반응이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거절에 민감, 불완전한 대인관계, 사회적 활동장애, 친밀한 관계 회피, 그 외 과제 회피 이렇게 총 5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거절의 민감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나 비판에 예민해서
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비판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강하게 분노감을 느끼거나 침울감을 느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불안정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절당했거나 비판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비나 언쟁 같은 싸움에 자주 휘말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회적 활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비판에 예민해서 출근을 거부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혹은 음주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 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친밀한 관계의 회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처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 과제 회피 같은 경우에는 비판받는 것 등이 두려워가지고 삶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과제들을 피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과제를 당장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제에 대한 비판받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것 등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단 기준을 보게 되셨는데요. 만약에 진단 기준이 기준치 이상이다 라고 보여지면은 꼭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비전형적 우울증 그러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냥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냥 푹 쉬면서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비정형적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고 만성화 및 장기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생활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점차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생활의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. 기상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음주의 횟수를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게 마음을 점점 더 고양시켜가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나가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나가요. 안녕.